안강병원의 한상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위밴드 수술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위밴드 수술을 지켜야 될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밴드 수술은 장점이 분명히 있는 수술입니다. 우선은 고도비만 수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수술이고요. 우리가 처음 수술하고 1년이라든지 뭐 6개월, 1년 이렇게 쇼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단기간 내에는 그래도 뭐라 할까요? 안정성이 좋은 그런 합병증이 적게 발생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는 좀 위밴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조금 많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발생하는 경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체중 감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의해 가지고 위밴드를 제거하거나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위밴드 수술을 얘기를 할 때 꼭 환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식염수를 많이 넣지 마라. 즉 빡피를 하지 마라. 우리 이제 뭐 그냥 사실 빡필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위밴드 수술을 하시는 사람들에서 많이 이런 용어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했던 환자는 2010년도에 벌써 한 10년이 넘었던 환자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위밴드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1년에 1000건이 넘었죠. 개인 의원에서 수술을 했었고, 이 위밴드가 2010년에 처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랩밴드 타입인데 AP 타입이 아닌 그 전에 밴드 타입이었습니다. 뱅가지 타입에서 이제 좀 랩밴드 스몰 뭐 이런 타입이었었는데, 그때는 물을 집어넣는 경우, 즉 식염수를 집어넣는 게 4cc가 가장 많은 그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환자의 몸무게는 이제 위밴드 수술할 당시에 90kg였었고, BMI 체질량 지수는 35.6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이제 계속 반복으로 필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버필링, 즉 꽉필이라는 걸 하게 되죠. 4cc가 넘어가면서 필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이제 뭐 환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침도 안 넘어가요. 뭐 물도 안 넘어가요. 밤에 잘 때 뭐 코에서 물이 나와요. 뭐 이런 증상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환자의 몸무게는 50kg대로 줄어듭니다. 50kg대로 줄어들고서 환자가 힘들어하죠. 굉장히 힘든 경우를 겪게 됩니다. 결국은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이 아닌 다른 음식 뭐 먹게 되면 이제 토하게 되는 거죠. 그런 토하게 되는 증상이 계속 나오고 명치 있는 부분이 아프게 되고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환자는 이제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염수를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다 제거를 했는데도 환자는 계속 식사를 못하게 되는 증상이 나오고, 계속 토하게 되는 증상이 나오고, 몸무게가 그 이후에도 계속 줄어드는 단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저한테 찾아왔을 때에는 몸무게는 46.5kg였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우선은 내시 물을 뺐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정말 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환자, 그러면 내려가는 곳이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곳이, 밴드를 지나서 넘어가는 곳이 어떠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신라같이 이렇게 어,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했더니 내시경이 이 식도에서 위로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통과를 할 수가 없어서 이 환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할 소견을 봤더니 제가 이제 항상 위밴드 제거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식도가 커져 있고, 우리가 이제 위가 위밴드 부분의 윗부분이 커져 있는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위밴드가 싸고 있는 감싸된 조직에 의해 가지고 그 조직이 하얗게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조직이 가선 캡슐이라는 건데, 그 가선 캡슐이 만들어지고 나면 당신은 위밴드 제거를 수술을 하는 것보다 이 가선 캡슐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밴드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었고요. 그 위밴드를 보이지 않는 상태, 그 위밴드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들어가니 이제 속에 위밴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밴드를 잘랐죠. 안 자르는 곳도 있는데 저는 항상 자릅니다. 왜냐면 위밴드를 절대로 다른 한번 썼던 거를 다른 사람에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밴드를 잘라서 제거를 했더니 그쪽 부분이 완전히 딱딱하게 무슨 돌덩이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열심히 우리가 이제 외과 의사의 표현을 쓰면 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그 딱딱한 조직들을 다 없애줬습니다. 다 없애주니까 이제서야 환자가 어, 원래 갖추고 있던 위 조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해주니까 환자는 이제 어, 원래 이제 위에 갖고 있던 상태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피부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켈로이성 피부가 되는 환자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변해 있던 거를 이제 제거를 해준 거죠. 그렇게 했던 환자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역시 빡필. 빡필을 하게 되면 모든 위밴드에서 나오는 합병증의 원인인 것입니다. 즉, 식도가 커지는 것도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어, 그 식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위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어떻게 생기냐? 그 위밴드가 미끄러져서 위밴드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빡피를 하게 되면 그 조직으로 위밴드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위밴드 미란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위밴드가 미란이 발생하게 되면 명치가 아프고요. 염증도 생길 수 있고요. 또한 포트 쪽에도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왼쪽 등 쪽이라고 환자들이 많이 표현을 하죠. 그쪽에서도 굉장히 통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가 우리가 이제 위밴드 위쪽이 굉장히 커지고 하는 것들은 흔한 합병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빡피를 함으로써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스카, 이런 흉터에 가지고 이렇게 눌린 자국에 가지고 안전히 협착이 오고 폐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빡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이런 환자에서는 정확하게 그래서 필링을 오버필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린존이라고 하는 그곳을 찾아감으로써 환자는 정상적으로 식도도 늘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식도의 그 위장 기능, 운동 기능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유밴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명심하고 환자들이 너무 급하게 체중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빡필은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